안녕하세요, 김남도입니다. (2022년)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트렌드코리아 2022에서 발표한 주요 트렌드를 바탕으로 올해를 돌아봅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술 트렌드인데요. 저희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의 이수진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네. 오늘은 메타버스와 가상세계 그리고 세계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네, 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외출을 하지 못하면서 네. 메타버스에 또 집중하시고 투자하시고 소비자들도 시간을 보내시고 맞아요. 그런 현상들이 확장은 됐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한 2년 차, 3년 차 메타버스가 한국 사회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먼저 어떻게 그 양상이 진행됐을까요? 저는요, 2022년에 가장 핵심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요. 우리 소비자들이 새로운 세계, 그러니까 새로운 현실을 좀 많이 경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뭐 온라인이든 가상공간이든 아니면 오프라인이든 그것이 뭐 머지가 잘 돼 있어서 섞여 있든 굉장히 새로운 현실을 많이 경험을 한 거다라고 저는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사실 크게 보면 두 축이잖아요. 네. 먼저 온라인 먼저 보면은 확실히 역시 메타버스를 빼놓지 않고 2022년을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메타버스가 굉장히 크게 영향을 많이 줬던 게 2022년에 온라인 축의 한 면이었다면은 특히 저는요, 오프라인에서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던 키워드가 바로 내러티브라는 키워드가 있었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두 축 모두 보자면은 이 소비자들이 2022년에 새로운 어떤 세계, 새로운 어떤 현실을 많이 경험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축으로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축이죠. 네. 메타버스의 축은 어떻게 진화를 했습니까? 네. 메타버스가요, 사실 2021년부터 한국에서 맞아요. 굉장히 네네. 많이 화제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특히 이거 코로나19의 영향이 컸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패션 업계 같은 경우 굉장히 빠르게 이 메타버스를 활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네. 뭐 구찌 같은 브랜드 같은 경우는 뭐 구찌 내에서 그 디오니소스라는 그 유명한 가방이 있거든요. 그 라인을 뭐 4,000달러에 달하는 어떤 실질적인 화폐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판매를 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고, 또 다른 브랜드 뭐 발렌시아가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 조직을 만들었다든지 네. 아니면은 마지막으로 나이키 같은 경우는 네. 이 온라인, 그러니까 가상 공간에서 신발을 이렇게 제작해주는 기업, 그러니까 이 이름이 아티팩스라는 기업이더라고요. 이 기업을 실제로 인수를 하면서 이 메타버스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모습을 보였던 게, 그리고 패션 업계였던 것 같은데, 근데 더불어서 저는요, 굉장히 중요했던 게 단순히 어떤 소수 기업에서 한정이 되지 않고 우리의 진짜 삶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확장했던 것 같은 게, 뭐 예를 들어서 예술계라든지 특히 저는 의료계도 많이 관찰이 됐던 것 같아요. 의료계에도 메타버스가 있었어요. 네, 굉장히 많이 관찰이 됐던 게 뭐냐면요. 뭐 일산 차병원은요, 그 제페토에 실질적으로 하나의 어떤 가상병원을 만들었고요. 네. 또 뭐 한림대학교 의료원도 게더타운에 가상병원을 만든다든지 또 있어요. 경희 의료원도 있었어요. 그래서 경희 한슬림 건강상담센터를 이렇게 가상공간에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좀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좀 편하게 가상공간에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서 이렇게 상담을 해줄 수 있게 의료업계에서도 이렇게 발빠르게 했던 것도 사실은 이 메타버스를 확장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사실 아까 2021년부터 메타버스는 서서히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2022년을 거치면서 다양한 업종으로 확장됐다. 이게 네, 굉장히 맞아요. 좋은 인사이트인 것 네. 같고요. 저도 느껴지는 것이 저희 트렌드 헌터 있잖아요. 네, 네, 같이 네. 운영하시잖아요. 네, 네. 그 트렌드 헌터에서 저희 또 공공기관 재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2022년은 공공기관의 메타버스 해였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산업으로 네, 다양하게 확장됐구나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재미있는 것은 메타버스가 단지 그 자체로 성공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연계되어서 또 그 어떤 공식들을 확장하게 됐다. 네. 이렇게도 보죠. 저는요, 이것을 좀 현실과 그 가상 공간을 살짝 잘 엮는다라고 표현해서 조금 멋있는 말로 디지털이 그라데이션 한다. 약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라데이션이랑 이렇게 스며드는 거잖아요. 그쵸. 색깔이 다양하게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바뀌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디지털 그라데이션 이렇게 표현도 하고 싶은데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실질적으로 이 오프라인, 그러니까 우리 실제 어떤 현실 속에서 굉장히 많이 재현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버추얼 인플루언서. 네. 그 유명한 그 무아인 아시죠? 네. 그게 원래 이제 무신사라는 브랜드가 이제 배우 유아인 씨를 이렇게 오마주해서 만든 이 버추얼 인플루언서 무아인인데, 근데 이 무아인을 실질적으로 보통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이렇게 구현해서 이렇게 볼 수 있게 한다든지, 네. 그러니까 원래 온라인에서 있는 활동을 오프라인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이렇게 확장해줬고, 근데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사례는 역시 이세돌. 네. 이세돌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을 제가, 거예요. 네. 조금만 풀어주세요. 좀 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세계의 아이돌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정말 가상 공간에서 활동하는 아이돌인데요. 되게 재밌는 게 실질적으로 음원 사이트 1위를 달성한 적이 있어요. 어머나, 네, 재밌죠? 존재하지 않는 네. 아이돌인데요. 근데 이게 우리 실제 음원 사이트에서 1위 했다라는 것은 정말 이 현실 공간에서도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온라인에서, 특히 가상 공간에서 이 현실 공간으로서 연결이 많이 되었던 게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어요. 네, 아주 재밌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세돌 처음 들어보시면 꼭 한번 찾아보시고요. 우리 그 바둑하시는 기사님 아니십니다. 아닙니다. 저는 인상적인 것이 특히 말씀해 주셨던 그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가수가 음원 차트에서 1등을 했다. 이 말씀 굉장히 재밌게 들었는데요. 결국은 제가 그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그런 어떤 메타버스 속의 세상을 이해를 하려면 그 세상을 알아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또 세계관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계관하고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정말 좋은 포인트 지적해 주셨고요. 그게 맞는 게 이 두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하려면요. 뭐가 필요하냐면요. 이야기가 필요해요. 네. 우리가 저기에 뭐가 있다라고 구전에 되어서 사실 이야기라는 것이 발전하는 것처럼 이 두 세계가 연결이 되려면 필요한 게 내러티브, 그러니까 서사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이 세계관과 더불어서 내러티브라고 저희가 표현했던 게 그 2022년 저희 트렌드 키워드로 내러티브 자본이라고 맞습니다. 했던 게 뭐냐면은요. 원래 그 서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자원 혹은 자산이 된다라고 삶의 가치로 표현이 될 수 있다라고 저희가 했던 키워드가 바로 내러티브 자본이라는 키워드도 있었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이 내러티브 자본을 만들어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요, 서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원래 예능, 영화 이런 영역 컨텐츠의 문법을 실질적으로 커머스의 영역에서 적용하는 마케팅 기법을 저희가 이 콘텐츠 커머스다 이렇게 표현도 하죠. 그런데 대표적인 사례로 이 SSG.com에서 쓱이라는 그 맞아요. 브랜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브랜드에서 처음에 그 배우 유지태 씨를 표현을 해서 다른 배우들과 함께 다른 서사를 만들어내서 실질적으로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컨텐츠를 감상하다가 맨 마지막에 보니까 할인 혜택이 뭐가 있다든지 이런 걸 살짝 이렇게 언급을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내러티브를 부각함으로써 광고를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마치 어떤 컨텐츠를 보는구나 라는 느낌을 주면서 소비자들에게 훨씬 더 친근하게 다가갔던 케이스가 아닐까라고 네, 생각을 맞습니다. 해봤습니다. 자, 두 가지가 있다고 네. 하셨는데 첫 번째는 서사를 만들어내라. 네, 맞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죠? 네, 서사를 확장해라 입니다. 확장하라. 서사를 이렇게 다양한 영역으로, 이종의 영역으로 좀 확장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본래 업종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분야에서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색채를 이렇게 스며들게 해서 확장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 혹시 유니클로 커피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저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이 유니클로 커피는 원래 유니클로 브랜드가 되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유명한 가성비 브랜드죠. 가성비 브랜드죠. 네. 그런데 이 유니클로 커피도 그렇게 비싸지 않대요.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원래 유니클로가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이 약간 가성비라는 브랜딩을 커피라는 이 업종을 통해서 표현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대표적으로 저는 이 명품 브랜드들이 이 F&B 시장에 본격적으로 맞아요. 뛰어드는 것도 사실은 원래 예를 들어서 구찌라는 명품 브랜드가 F&B 레스토랑을 열면서 구찌스러움을 굉장히 어떤 식품 영역에서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은 이 세계관을 확장한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메타버스부터 시작해서 메타버스와 현재의 연결, 네. 그러다 보니 세계관, 네. 서사, 내러티브 이런 얘기까지 나눠봤는데요. 이런 좀 방대한 주제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네. 해주셨는데 사실 이 코로나19 이후에 메타버스의 성장이 굉장히 두드러졌기 때문에 사실 요즘 이 엔데믹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메타버스의 분위기는 조금 약간 예전만큼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 같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메타라는 기업이 페이스북에서 사명을 바꾸면서 메타버스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겠어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메타버스 시장 자체에 대한 기대성이 조금씩 감소하면서 이 주식 가치도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 것처럼 확장적으로 하는 영역은 좀 감소하겠지만은 저는요 조금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이게 특히 내러티브와 연관성을 생각을 해본다면 조금은 이 유지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메타버스로 하고 또 모든 것에 서사를 담기는 어렵겠지만 한번 경험을 해보니 맞아. 거기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나 효용들은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 현실 세계와 메타버스 세계가 평행적으로 같이 가지 않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성장률은 좀 낮아지겠지만 그래도 성장하는 것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결국은 우리의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런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낼 것인가. 그 활용법들을 찾아내는 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정리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갑자기 정리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예, 좋습니다. 네. 오늘 어려운 주제였죠. 메타버스와 서사 그리고 내러티브까지 이 어려운 주제로 2022년을 정리해 주신 이수진 마크라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